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조언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말의 힘을 이식하는 방법.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지속할 때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신의 관점에서 딸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딸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말의 힘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가 가족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늘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딸이 자신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어머니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힘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에게 신경 써서 선택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감정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난기나 비판의 어조를 피하고 이해와 공감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의 대화에서는 공감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왜 저렇게 생각할까? 라는 의문 대신 내 딸이 저런 입장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딸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바꾸었고, 그 결과 딸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에 따르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도 세심한 언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곧 관계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비난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대화의 흐름은 갈등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반면 이해와 인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말 속에서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화를 통해 어머니는 딸에게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단다라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의 충고가 자신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딸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딸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대화하려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더욱 긍정적인 대화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관계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담긴 말들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 이해로 시작하는 대화.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과의 대화에서 이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딸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 조언을 주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강하게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내려놓고 먼저 딸의 이야기를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딸은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한 70대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권한 첫 번째 조언은 딸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우선 이해라고 말해보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고
딸의 선택에 대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조언을 따라 대화에서 미애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어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어머니가 해주는 충고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비애라는 말을 통해 대화를 시작한 이후 딸은 훨씬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해라는 단어가 주는 힘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해의 표현은 단순한 말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존중과 공감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이해라는 단어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이해를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딸이 어머니의 이해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이해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딸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의 대화에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이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시작한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딸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해라는 단어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에게 단순히 조언을 주는 것 이상으로 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딸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사용을 넘어서는 진심 어린 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이해의 언어가 가족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어머니와 딸 간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딸이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셋,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은 종종 서로 다른 가치관과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세대 차이, 자라온 환경, 경험 등이 달라질수록 서로의 선택이나 생각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머니가 딸을 비난하거나 고치려 하기보다는 수용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딸이 자신의 존재와 선택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어느 날 60대의 한 어머니가 딸과의 관계에서 늘 반복되던 갈등을 해결하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직업 선택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항상 걱정과 불만을 표현했지만 그때마다 딸은 반발하거나 화를 내곤 했습니다. 상담사는 어머니에게 딸의 삶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딸이 어떻게 살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딸과의 대화에서 내가 선택한 길을 나는 수용해 라는 말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딸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대화는 더 편안해지고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보이자 마음을 열고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용이라는 태도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딸이 어머니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하고 갈등 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한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없어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의 자세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딸의 결정을 비난하기보다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딸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더 솔직해졌고 자신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딸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들은 부모가 자녀의 삶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자녀는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용의 태도가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수용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딸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죠. 또한 수용의 태도는 어머니와 딸 간의 존경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너의 선택을 믿어라는 말을 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잔소리하거나 간섭하는 것 같았던 그가 갑자기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니 딸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딸은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수용의 태도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과거의 상처를 놓기 위한 용서. 어머니와 딸 사이의 오랜 갈등은 때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로 인해 지속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 또는 딸이 어머니에게 반항했던 순간들이 누적되면서 둘 사이에 응어리진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라는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과거에 얽힌 감정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한 60대 어머니는 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과의 관계가 과거의 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소원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 딸에게 엄격하게 대했던 부분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담사는 어머니에게 용서라는 말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즉, 스스로를 용서함으로써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사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딸에게 엄격하게 대했던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그때의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그때 내게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용서가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용서의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어머니가 딸을 용서하고 딸이 어머니를 용서할 때 비로소 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해반은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그때의 너를 이해하지 못해 미안했어 라는 말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풀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감동하여 과거의 인로 인해 쌓였던 불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용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고 그 순간 이후로 둘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이제 서로를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치유와 화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직시하고 서로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딸은 관계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딸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둘의 관계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듭니다. 한 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였을 때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후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상담사들은 이러한 용서의 과정이 어머니와 딸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용서는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다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5. 반응하기 전에 듣는 법 배우기. 어머니와 딸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상황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조언을 하거나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이런 조언이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의 대화에서 늘 충고하고 조언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녀는 딸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경청과 공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담사의 건의로 어머니는 다음부터 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대신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조언을 하기 전에 내 말을 이해 또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식으로 공감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딸과의 관계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듣기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는 듣기가 서로의 감정을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때 어머니와 딸은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딸이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반응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일단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불만을 듣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즉시 반박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듣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에는 그저 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듣기는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듣기의 과정에서 어머니는 딸의 진짜 감정을 알게 되고 딸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고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듣기를 통해 어머니는 딸이 단순히 해결책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상담을 통해 딸이 말할 때 침묵을 지키고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딸의 속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듣기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6. 감사의 표현으로 마음을 전하기.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 중에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이 바로 고마워입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서는 이 감사의 표현이 종종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나 배려를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마워, 나는 짧은 말이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집안일을 돕거나 자신을 위해 작은 일을 해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실천하기로 하고 딸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때마다 진심으로 고마워, 라는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단순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딸의 배려와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어머니에게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맙다라는 감사의 표현이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와 행동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고마워할 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어머니는 내일 아침 딸이 자신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상담을 통해 매일의 작은 행동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커피를 내려줄 때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아침이 더 즐거워졌어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며 어머니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딸이 바쁜 날에 대신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며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딸은 어머니의 애정을 더 깊게 느끼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그 자체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어머니와 딸이 서로에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1고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로 신뢰 쌓기.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딸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어머니가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로 곁에서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딸에게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편에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며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이 매일 힘들어하며 퇴근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딸에게 조언을 주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저 곁에서 지지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딸에게 내가 항상 여기 있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곁에서 지지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딸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고 딸의 선택을 믿으며 언제든지 힘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이러한 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 어머니는 딸이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과 함께 작은 격려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딸의 책상 위에 격려의 메모를 남기며 언제든 필요할 때 옆에 있겠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고 시험 준비의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시험 후에도 그 경험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담사들은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주는 안정감과 신뢰의 힘을 강조합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이 말은 딸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며 이를 통해 딸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딸에게 이러한 안정감을 줄 때 딸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어머니는 딸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라는 말을 통해 딸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딸은 이 말을 통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느끼며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딸에게는 어머니의 사랑과 지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고 딸은 어머니가 항상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은 어머니와 딸 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사랑해라는 말과 작은 애정 표현.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시간이 흘러도 결국 모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건네고 작은 애정 표현을 꾸준히 한다면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긴 애정 표현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해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딸이 출근할 때나 중요한 일을 앞둔 순간마다 사랑해, 항상 응원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애정 표현은 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사랑이라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특히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 사랑의 표현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반이 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작은 애정 표현들이 쌓이면서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항상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어머니는 딸의 생일이나 중요한 날에만 애정 표현을 해왔지만 이제는 일상 속에서 딸에게 작은 사랑의 표시를 자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종종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사소한 배려와 애정 어린 표현에 감사함을 느꼈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애정 표현은 말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바쁜 날에는 어머니가 딸을 대신해 작은 일을 처리해주거나 딸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주는 등의 작은 배려가 딸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애정 표현은 딸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그로 인해 딸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딸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딸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적인 애정 표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감하게 만들어주며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결국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어떤 애정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